자, 오늘은 12월 4일 오늘 목요일이죠. 자, 중요한 이번 주도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음, 자, 코스피 어제 좀 의미 있는 상승을 하였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천 포인트를 탈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달 시작하자마자 조정 들어가 가지고요. 그 이후로 이제 거의 뭐 3,850 이하로 빠졌다가 상승하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만에 21선을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왔죠. 그래서 코스피는요, 일단 지지점이 한번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지지점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 좀 회복세를 보일 것인가, 조금이라도 이제 회복을 향한 발걸음을 이제 시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뭐 21선을 돌파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올라왔다고 단은 아니죠. 올라온 게 단이 아니라 이제 지지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지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마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어제는 상승 나왔으니까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가 당연히 나오는 차례이죠. 하지만은 이제 21선 정도를 깨지는 않았거든요. 예? 광고가 나온다고요? 광고? 어디서 광고가 나오나요? 방송 중에 지금 뭐 광고가 들립니까? 광고 나올 만한 게 없는데 소리에서 들리세요? 음, 어,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니죠? 소리 괜찮죠? 소리 괜찮은 1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해가지고요. 소리 괜찮으신가요? 정상적으로 나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만 나가고 있죠? 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게 정상입니다. 제 목소리만 나가야 됩니다. 음. 자, 그럼 다시 돌아오죠. 시장으로 다시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또 내일까지 뭐 주말, 일단은 이번 주는 21선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어, 일단 21선에서 마감을 해주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저기 코스피가 신고가가 났던 위치가 4200포인트 근처가 되거든요. 일단 그 4200포인트로의 반등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주를 어디에서 마감하느냐입니다. 만약에 내일 있죠. 깨고 내려간다면은 아마 한번 저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깨지기보다는 또 한번 뭐 여기 저점 근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많죠. 깨기보다는 이제 지켜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한번 아래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면은 그 사이 이제 시간이 또 걸려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상승 있죠. 그래서 안 깨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올라온다면은 그래서 21선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은 아마 한번 저기 전고점까지 한번 반등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신용요. 아유, 신용이요. 쉽게 털리지 않을 겁니다. 신용이 한번 세게 눌러야 그 신용이 꺼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신용이 쉽게 이렇게 가라앉아 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뭐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은 그렇게 뭐 누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연초에 한번 살짝 누를 수 있죠. 아무래도 12월은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그렇게 쉽게 끌지는 않고, 자, 배당 받고 나서 보통 지금은 이제 배당이 다 다르죠. 보통 한 27일, 28일쯤 해가지고 그 근처가 이제 배당 락일이 돼지는데, 지금은 이제 각 기업마다 배당락을 이제 자율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딱 그날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쯤 보면은 연 후반쯤 가면은 보통 이제 배당 받고 나면 그때 좀 빠지잖아요. 그때 어쩌면 누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궁극적인 방향은 계속해서 우상향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뭐 신용 많은 종목 있죠. 인기 종목, 신용 많은 종목. 그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신용 은근히 많아요, 보면. 그래서 막 특별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 아니더라도 은근히 신용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용 많은 종목들은 막 좀 피한다든지 아니면 들어간다 하더라도 손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고 빠지면 그냥 에이,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이게 아니라 손절 범위를 확실히 정하고 이제 들어간다든지 그럴 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좀 주의는 필요합니다. 신용이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요.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일단은 이번 주에는 내일까지도 이번 주죠. 그리고 다음 주 초도 뭐 연결이 되어집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여기 21선 정도를 깨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는 것 그것이 시장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제 또요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하니까 어때요? 아직도 이제 시장은 코스피는 조정의 영향권 안에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분위기는 어때요? 조금은 나아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코스닥도 중요합니다. 음, 코스닥이 지금까지 코스닥은 별로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요 근래는 이제 코스닥도 이제 좀 중요시 되어지는 것이 오늘 현재 지금 930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있고 한데 지금의 힘으로 보면 내려오기보다는 오히려 더 오르는 쪽에 가깝지 않나 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오르게 되면 코스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작년 있죠. 작년 봄에 그 코스닥이 고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조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 고점에 대해서 이제 돌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지금은 이제 중요시 한번 여겨 볼 만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속에 있는 종목들도 과거하고는 움직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도 이제 좀 주시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코스닥 쪽에서 이 종목들도 오르고 뭐 코스피 종목에서도 오르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선택의 폭이 더 넓죠.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유리하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양시장 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이렇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뭐 이번 주에 특히 코스피가 근데 지금은요.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코스피 중심의 장이 맞기는 맞습니다. 10년 주기로 좀 중심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는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 장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좀 대형주가 유리한 그런 장인데 세부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각각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큰 맥락 속에서는 역시 이제 큰 종목의 장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코스피도 역시 이제 큰 종목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그 주요 종목들은 사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좀 많네요. 빠지는 종목들이 많은데 시장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자, 하지만은 의미 있고 이제 주시할 만한 그러한 종목들도 좀 보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일단 하이닉스를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 오늘 하락하고 있죠. 오늘 재차 우울선을 깼고요. 자,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은 이제 주도주는 아니죠. 하지만은 하이닉스는 이제 시장에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좀 크기 때문에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 여기 이제 11월 말쯤에 하이닉스가 빠졌죠. 뭐 강하기 때문에 좀 늦게 빠졌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차이가 있죠. 삼성전자는 일찌감치 11월 초에 빠졌고 그리고 이제 반등 한번 하다 재차 빠져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더 바닥을 보여주었죠. 빠지고 반등하고 누르는데 더 빠지지 않으면 거기는 어때요? 지지점이 되어지죠. 지지점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그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기보다는 더 안 빠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이닉스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늦게 빠지긴 했지만은 한번 여기 앞에 내려올 때가 얘는 첫 번째 그 저점입니다. 첫 번째 저점. 그리고 나서 이제 재차 내려오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이제 여기 있죠. 깨는 여기를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깨지 않으면 이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한 번 더 누를 때 두 번째까지 나와야 투 바닥이 되죠. 쌍바닥. 한 번 더 또 누르면은 쓰리 바닥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뚫려 버리면 어떻습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죠. 내려가 가지고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깨지 않아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깨지 말아야 되겠고요. 아마 하이닉스가 이걸 이탈하게 되면은 아마 코스피도 좀 부담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하이닉스가 부담을 주기보다는 이제는 좀 이렇게 시장에 부담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좀 주지 않는 쪽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한번 주시는 해볼만 하다. 시장 분위기를 위해서는요. 하이닉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정했으니까 이제 깎아준 거다 사라 그 말은 아닙니다. 하이닉스가요 아직은 살 때 아닙니다. 살 때 아니고요. 하이닉스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혹시 반등 나오면 그때 또 좀 비중 조절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종목들이 좀 빠지고 오늘은 이제 좀 소강 상태에 빠지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쯤에서는 한번 또 생각을 해볼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시장이 이제 조정이 하고 나면은 고통을 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요?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어때요? 기회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죠. 늘 보면 기회는 그렇게 만들어지죠. 위기 뒤에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항상 이렇게 이제 순환이 되어지죠. 순환이 되어지고 또 그 종목들이 이제 또 주도주가 있는가 하면은 그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 주도주들이 이제 교체가 되어지고 이렇게 순환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순환이 맥락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이 끊어지면 이제 시장은 본격적으로 약세에 들어가는 건데 이번 올해도 많은 종목들이 그러한 순환으로서 그 상승을 하였죠.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요, 그러한 순환이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살아 있고 그리고 뭐 또 되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한 달 동안의 조정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은 시장에 대한 걱정들이 있죠. 이러다가 더 많이 내려오면 어떡하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3,400까지 빠져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예, 뭐 근데 지금의 강도로서는 3,400까지 뭐 그렇게 내려온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의 강도로 보면. 그리고 설령 3,400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기회라는 것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그러한 방향만 잘 찾아간다면은 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또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그러한 좀 걱정하는 사람들, 그런 시장의 어떤 부정론자들이 등장할 때 보면은 그 위로 시장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더 올라가더라고요. 오히려 더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있다면 시장의 방향은 오히려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뭐 그 사실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 좀 이격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은 걱정스럽고 한데 또 신용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럼 근데 늘 그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주식 시장에서 주식 못 삽니다. 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리한 가운데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투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좋다고 할 때, 누구나 긍정적이고 전망이 좋아할 때는 어떤 사람도 나설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정말 그 용기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투자라는 것은 늘 불리한 가운데 그 속에서 이제 긍정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긍정이라는 것이 어떤 적극적인 사고만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안 되는데 될 거야 하는 건 몽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될 만한 구석이 분명히 있는 것, 그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에 이제 한번 던져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정말로 투자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항상 크고 작은 조정 뒤에는 늘 말이 많습니다만은 물론 그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그래요. 분분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견 중에서 누구의 말이 맞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누구의 뭐둘 중에 한쪽은 맞겠죠. 근데 누구의 말이 맞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우리가 올바른 행동이라는 건 뭐죠? 매수를 할 만한 종목을 사서 나중에 수익이 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조건에 맞는 것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할 때,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든지 조정 뒤에는 기회이거든요. 어려운 어떤 조정, 어려움 뒤에는 기회인데 그 기회가 정말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기회가 되려고 하면은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 하지는 않아요. 다 하지는 않지만은 언제든지 주도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는 것,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오늘도 보면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모처럼 이제 요 근래 몇 보면은 모처럼 이제 자동차주들이 이제 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동차도 한번 관심 가져 볼 만하다. 저번에 방송할 때 살짝 언급을 했는데, 자동차도 뭐 마냥 죽어 있는 섹터는 아니고 한번 갈 만한데 잘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때요? 관세 우리 뭐 그 관세 협상 타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죠. 오늘부터 해서 11월 1일자 소급 적용한다. 15% 그런 이야기가 나면서 이제 그 자동차주들이 힘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현대차 꽤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오늘 그 6% 이상, 이런 큰 종목이 6% 이상 오른다는 거 상당하죠. 그래서 현대차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현대차보다도 더 이제 좀 고무적인 것은 요거 보세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오늘 거의 뭐 10% 가까이 올랐죠. 장중에 35만 원을 돌파를 하였는데, 이 현대모비스가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예요, 신고가. 현대모비스가 신고가. 자, 그러면 이걸 지금 현대모비스가 오늘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현대모비스가 참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얘도 갈 종목이었어요. 보세요. 여기서 이제 6월 달,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승해 가지고 한번 방향을 잡았으면은 계속 갈 종목인데 여기 최근 몇 달 동안 이렇게 정체가 되어서 못 갔거든요. 근데 오늘 올라갔죠. 자, 여러분 이 오늘 현대모비스 모습 보면서 좀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눈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좀 느낌이라 할까요? 그게 좀 있어야 하거든요. 어떤 느낌 드십니까? 그냥 아유 현대모비스가 올라왔구나. 올라와서 산 사람은 오늘 크게 올랐으니까 기분 좋겠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기회라는 것은 이러한 신고가는 나는 종목들과 함께 하거든요. 기회라는 것은 자, 신고가 종목과 함께 한다. 그래서 늘 조종 뒤에는 어때요? 이러한 신고가 종목이 어디에서 이제 신고가가 나기 시작하는 건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오늘 이렇게 올라오더라. 우연은 아니거든요. 우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요, 시장이 이제 좀 달라지고 있구나. 한 달 동안 조정을 하였는데, 이제 시장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 시장이 뭔가 이제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거 있죠.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얼마나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입니까? 시장이요 절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물론 시장이 이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고 신용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때요? 올바른 방향만 잘 쫓아간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현대모비스뿐만 아닙니다. 현대모비스는 우리가 저기 앞서서 한번 사서 준비를 하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조금 애를 먹이더라고요. 갈 듯 하면서 애를 먹였는데 드디어 오늘 크게 한번 땅 뛰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이 신고가 났습니다. 물론 이슈를 가지고는 있죠. 삼성물산 지분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했다. 그래가지고 올랐는데 뭐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보통 보면 그러한 이슈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오를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 근데 저는 그러한 어떤 요인이 있고 어떤 이슈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식을 끌어올리고 또 영향을 줄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는 어때요? 그 종목에 대해서 올릴 만한 이유도 올라야 할 이유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빠져서 내려와야 할 이유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맞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시장에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반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가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가격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올랐다. 뭐 그런 요인이 사실은 그런 어떤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녹아 있는 거고 오르면 상승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올라왔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은 삼성물산이 신고가 났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연인가요? 삼성물산이 올라가 그리고 어제는 삼성물산, 오늘은 현대모비스가 또 신고가가 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등장할 걸로 보이는데 또 얼마 전에는 우리가 그 바이오주들도 좀 신경을 써라. 바이오주들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이제 대신 이제 바이오주들은 워낙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 나쁜 종목 많이 섞여 있습니다. 나쁜 종목 굉장히 나빠요. 바이오라 하더라도.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된다. 잘 선별을 해야 된다 했는데 가는 종목은 참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보세요. 리가캠 바이오 오늘 신고가 났죠. 뭐 리가캠 바이오는 요 근래 며칠 동안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우연히 한두 종목이 신고가가 나는 것은 좀 아니죠.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은근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리가캠 바이오가 이렇게 올라고 또 근래 신고가 난 종목은 우리금융지주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한두 종목이 아니거든요. 올라온 종목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과대 포장해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뭘 느끼셔야 됩니까? 지금은 좋은 시장의 랠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고 분위기를 느끼셔야 됩니다. 자, 어차피 시장은요. 사실은 주식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곳입니다.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들어오면은 수익을 보는 사람보다는 손실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수익을 만드는 사람은 소수이고요. 하지만은 그 속에서 성공을 했다, 뭐 투자에서 성공적으로 결과를 가져왔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수익률이 높은 것이죠.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는 매력이 뭐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리 시장에 고금리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5% 넘지 않거든요. 5%만 돼도 엄청 많죠. 지금 보면 5%안 넘거든요. 하지만은 주식 시장은 어때요? 하나의 방향성만 잘 타고 난다면은 그 방향성만 맞다면은 어때요? 뭐 5%가 아니라 10%도 아니죠. 그 이상의 뭐 수십 프로의 수익률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심지어 이번에는요.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이제 또 연말에 배당락이 되어지고 내년 봄쯤에 이제 배당을 많이 받게 될 텐데 배당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그러한 금융 상품들 이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매력적인 것이죠. 위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주식 시장은 그만큼 매력적인 것이거든요. 수익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작은 돈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가 부동산이 우리나라가 뭐 그 불패의 신화를 가진다. 뭐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지만은 부동산도요. 잘못 들어가면 망하는 것도 많습니다. 손실 보는 거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입 장벽이 매우 높잖아요. 그죠? 돈이 되는 부동산인 만큼 진입 장벽이 매우 높죠. 뭐 10억 단위로 시작하는데도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주식은 소액으로도 충분히 고수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매력적인 곳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한 매력적인 건데 사실은 어때요? 그 매력은 사실 일부이고 대부분은 어때요? 불리하게 돌아가는 곳이거든요. 그것은 뭐 우리가 일찌감치 감지를 하고 각오를 하고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있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좋고 나쁨은 따지지 말자고요. 시장은요, 큰 약세만 아니면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큰 약세였죠. 여기만 하더라도 아주 큰 약세, 그러니까 작년 여름 이후에는 큰 약세가 되어지고 뭐 재작년에도 그랬고 21년 이후에는 너무너무 큰 약세였고 그렇죠. 그래서 큰 약세만 아니면 되는데 지금 약세입니까? 아니죠. 지금 절대 큰 약세 아니고 오히려 강세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강세장 이후에 최근에 한 달 정도가 이제 시장이 좀 불리하다 걱정스럽다고 하는데 자 어차피 오늘도요 사실은 오르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시장 분위기가 오르는 종목이 많다 적다 물론 오르는 종목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좋은 기회를 만날 가능성이 큰 거죠. 뭐 10개의 기회가 있다면은 그 기회가 한두 군데 숨겨져 있는 것보다 서너 군데 만약에 기회가 숨겨져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 기회를 만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것은 좋다면 오르는 종목들이 많으면 더 좋겠으나 어차피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비록 소수라도 올바른 방향에만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으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 달 동안은 조금 주춤하기는 하였는데 뭔가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면은 어때요? 우리는 충분히 수익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시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시장이 무조건 안 될 거야, 불리할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혹 시장이 빠지더라도 내 종목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오를 수 있도록 시도와 그리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한 베팅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할 때다. 어차피 기회는 온 거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지금은 좀 달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있죠. 작년 4월에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팍 내려올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트럼프 관세 가지고 주식 시장은 막 빠지죠. 예? 그러면서 주식 시장은 완전히 뭐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더 안 좋아져 가지고 망가질 것처럼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때 뭐 보면은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죠. 그때 사실상 좀 어려운 때였고요. 그러한데 거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은근히 보면 신고가가 나고 그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보였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4월 달에는 어떤 종목이 올랐나요?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랐었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조금 이렇게 탁 누른 뒤에 이제 조금 더 빠지진 않고 한숨 돌릴까 하는데 이런 미래에셋 증권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강하게 이렇게 탁 얼굴을 내밀면서 어떻습니까? 그 뒤에 멋진 상승을 보여주었죠. 두 달 뒤에는 상당히 올라오는, 그러니까 만 원 아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불과 두 달 뒤에 보니까 어때요? 2만 원 위로 올랐죠. 아니 이렇게 되면 거의 100% 가까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두 달 만에 100%예요. 이런 기회 어디서 만듭니까? 주식 시장 아니면 이거 못 만들거든요. 이런 기회는. 그러니까 그때 막 시장이 불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시장을 꾸준히 살펴보고 이제 자꾸 노크를 하는 거죠. 어디서 올라오게 될 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한 구석에서는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고 시장을 관찰한다면 한쪽 구석에서는 이렇게 강세 종목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격언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 시장의 격언. 지금도 시장의 어느 한 곳에서는 강세장이 시작되고 있다. 시장 자체가 강세장이라서가 아니고요. 시장이 자체가 강세장이면 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시장은 비록 약세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느 한 곳에서는 강세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찾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러한 미래에셋 증권, 그때 증권주들 많이 올랐죠. 삼성증권도 그렇게 올라갔었고, 그리고 키움증권도 그렇게 올라갔었고, 그죠? 여기 땅 하면서 올라갔잖아요. 땅 하면서 올라가고, 이제 오르는데 잠시 주춤한다면 거기는 어때요?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나 안 나타나고 있나 그것이 중요한 거죠. 사실 작년 여름 생각해 보세요. 작년 여름에는 시장도 이렇게 곤두박질 치면서 내려갔지만은 그때는 오르는 종목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죠. 정말 작았죠. 정말 작았는데 근데 올 초부터는 그래도 나아진 거지 않습니까? 올 초도요.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작년 그 연말 그 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시장은 조금 올랐거든요. 그때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때도 위기는 위기였지 않습니까? 위기는 위기였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어때요?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고 기회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어떻나요? 조선주라는 종목들이 올라가 주었죠. 그렇게 불리하고 막 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종목들이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해 수익률이 괜찮은 분들은 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대해서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찾았을 때 어떻습니까? 이러한 종목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선주 많이 올랐습니다. 뭐 하나오션이 대표적인 종목이고, 근데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선주들 많이 올랐죠. 삼성중공업도 어, 연초부터 꾸준히 지금은 이제 2만 좀 눌러서 2만 5천 원이 되었지만은 그때 만 원 초반대였거든요. 만 원 초반. 여러분 삼성중공업만 그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도 100% 먹은 거예요. 삼성중공업에서. 1년에 100% 먹으면 굉장히 잘한 거 아닙니까?
두 배가 되었는데 원금이 두 배가 되었는데 잘한 거죠. 삼성중공업. 그죠? 그게 연초라니까요. 연초. 시장이 어려울 때. 그 연초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종목들이 출발을 하더라. 출발을 하면서 상승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게 보였습니다. 그게 보여가지고요. 아니 보니까 조선주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네. 괜찮네. 조선주 사자. 다른 거 사지 말고 조선주만 사자. 그 조선주를 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조선주를 사니까 수익이 났죠. 뭐 한화엔진 이런 종목들도 연초에 출발 다 좋았지 않습니까? 뭐 한국카본도요 연초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국카본 그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전을 해가지고 뭔가 힘을 보여주고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4만 원 가까이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가 연말. 그리고 4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4월 달에는 4월 달에도 어려웠잖아요. 시장이 푹 빠지고 간세 해가지고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증권주도 올라오는 거 보세요. 증권주들이 꽤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까 보신 그런 증권주들. 근데 증권주만 올라온 건 아니죠. 그때 보면 은행주들도 4월 달 이후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신한지주도 보면은 그곳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신한지주가요 5만 원 아래에서 있다가 지금은 거의 뭐 8만 원 가까이 됐죠. 딱 100, 꼭 100%안 먹어도 됩니다. 우량주가요 1년 사이에 50% 이상 이렇게 수익 나면 이거 엄청난 수익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보면 이러한 수익 또 못 내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 그러한 자리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다가 또 여름 되니까 어때요? 여름 되어서 조정 들어갔죠? 여름에 되니까 또 걱정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걱정이 아니라 여름에도 보세요. 이때 얼마나 걱정 많았습니까? 여름에 시장이 저기에 막 2,300이 있다가 2,000, 3,200 이렇게 올랐죠. 거의 뭐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1,000포인트 올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이 이미 많이 올랐다 했잖아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좀 잊혀졌나요? 지금 4,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저평가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때 보면은 그때도 시장이 많이 올랐다, 거품이 많다 그러할 때입니다. 그때 신용 많았어요. 그때도 기억나시죠? 그때도 신용 많다. 물론 공매도도 많았고 신용도 많았고요. 지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공매도도 많고 신용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열하죠. 나중에는 한쪽으로 기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름에도 보세요. 여름에도 결국 다 잡아먹은 겁니다. 공매도 잡아먹고요. 그때 뭐 공매도가 오히려 신용보다 더 많았죠. 그때는. 지금도 공매도 많은데 시장이 1,000포인트나 오르니까 다 어떤 생각했습니까? 자, 이제 많이 올랐다. 이 우리 시장이 언제 1,000포인트나 오르는 것이 언제 있었다고. 이미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빠질 거다 생각하고 다 공매도 쳤지 않습니까? 근데 웬걸 공매도 쳐놓으니까 더 올라가 가지고 공매도 잡아먹었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빠지면서 신용도 어느 정도 잡아먹었잖아요. 그때.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 죽었죠.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순응하면서 따라가려고 해야지 너무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두 세력 다 죽었잖아요. 개인. 공매도 죽었고 신용 죽었고 그때. 시간은 좀 걸렸죠. 시간이 걸리고 했는데 그때도 뭐 시장이 어렵다 어쩌다 그런 말이 많았지만은 시장 망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망가지지 않았고 망가지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해야죠.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인정.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 횡보할 때도 오르는 종목은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조선 기자재주들이 또 오히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특히 현대마린엔진 이런 종목들이 참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7월 달부터요. 물론 그 연초부터 상승을 하였는데
7월 달부터 어떻습니까? 시장 조정 들어갔잖아요. 횡보 조정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어때요? 잠시 조정 받더니 곧바로 살아났죠. 곧바로 살아나가지고 쭉 상승. 자, 여기 5만 원 아래입니다. 5만 원 아래인데 현대 마린엔진은 고점까지 보면 거의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또 배가 오른 거죠. 두 배가 되었던 것이죠. 엄청나죠? 아, 올해 장 정말 좋았습니다. 좋은 종목은요. 매수해가지고 한 두세 달만 기다려주면은 100% 가까이 올라요. 물론 저 매수 가격이 좋은 사람은 100% 올라왔고 그렇지 않아도 뭐 7, 80%는 올라오는데 7, 80%가 어디입니까? 두세 달 만에 그죠? 계속 순환해서 그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기억하시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올라왔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이 이제 퇴장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종목을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기다렸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걱정했죠. 이제 1년이나 지났고 1년 사이에 결산해 보니까요. 시장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4,20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2,200까지 내려갔거든요. 최저점이 2,200이고 4,200이면 2,000포인트 올랐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걱정했잖아요. 시장이 어떻다. 다 예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다. 또 한편으로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욕심내가지고 신용까지 써야 된다. 했지만은 결국 보면 어떻습니까?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는데 시장에 대해서 그대로 순응하고 온 사람은 지금까지 어때요? 상당한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죠. 아이고 이게 불과 작년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4월 달부터 최근까지 2,000포인트나 올라요. 그러면 지금 4,000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많이 올라왔을까요? 물론 중간에 조정은 있겠죠. 예상을 하면 안 되니까 조정은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와요. 내년도 우리 주식시장 이제 올해 다 갔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제 주식시장 강세장이 올 거고 그 기회를 많이 줄 것 같은데 여러분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갈까요? 물론 예상하는 거 의미가 없죠. 예상을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보니까 저기 내년도 우리 주식시장 6,000포인트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뭐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를 것 같아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아까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올해도 보면은 적어도 3번 이상의 그러한 기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3번 이상, 뭐 좀 작게 하면 2번 이상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수익을 내려고 하면 이런 2번 이상의 그러한 어떤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금융주, 조선기자, 반도체에서 4번인데 4번이 있었는데 그 4번 중에 반만 뭐 이렇게 성공하더라도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각각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지만 다 접어두고요. 시장의 종목들이 올라오나 아니냐, 지금 출발해서 상승하느냐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 많이 되시죠? 불안한 소리도 많이 나오고 신용도 많고. 근데 다른 거 놔두고요. 다른 거 어찌든지 놔두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없다? 지금 상승하는 종목, 출발하는 종목이 있다 없다? 그것만 보자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이 신고가가 막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보이면서 시장은 어때요? 기회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시장에 기회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서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기회가 없는 게 아니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더 완벽한 조건, 더 좋아지는 시장의 분위기, 지금은 그걸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완벽한 분위기를 기다린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모든 것이 완벽한 분위기라고 느껴졌을 때는 언제나 시장은 고점이었죠. 고점.
오히려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고가 종목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오늘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 종목들이 쏟아지고 눈에 띄기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히 뭐죠? 시장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4월 달도 그랬지만은 연초도 그랬고 그때 다 분위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조선주가 상승을 하면서 수익을 보여주었고 4월 달에 그 어려운 자리에서 금융주, 특히 증권주가 오르면서 우리에게 상당한 수익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기회이다. 또다시 상승 랠리가 시작되었다. 다만 모든 종목이 다 동시에 다 좋아질 거라 기대는 하지 말자. 어차피 오를 종목만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낙점을 받은 종목들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분위기가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지금은 어때요? 이제 한 달 동안의 약세의 어떤 생각들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이제 강세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생각만 그렇게 전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포지션을 만들고 자리를 잡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남들 다 오르고 이제 수익 난 다음에 누가 샀는데 어떤 종목을 조선주를 샀다더라 이전에 또 뭐 증권주를 샀다더라 그래서 지금 수익을 나서 먹고 있다더라 그러면 나도 가보자. 늦죠. 늦거나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더라도 수익이 이제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포지션을 이제 잡아가기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러한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이격 났던 종목들, 이제 한동안 조정 들어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비중 조절도 하셔가지고 또 지금 때에 맞는 종목들 있죠. 여기에 또 편성하려고 그런 준비를 좀 할 때입니다. 한 달 조정하고 살아난다. 괜찮아요. 한 달. 한 달 정도 주춤했지만은 그 뒤에는 살아난다. 기회가 있다. 그럼 뭐 한 달 정도 참아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할 때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좀 인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12월 달에는 또 이제 이벤트가 있네요. 뭐 산타 랠리 뭐를 준비하라 뭐 그러한 내용으로 그 이벤트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벤트는 88TV 홈페이지를 좀 잘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IP 2개월 이렇게 하시면 서비스도 10일 드리고 가격도 할인하고 그리고 뭐 추첨해서 상품도 드린다고 하니까 뭐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벤트가 좋네요. 가격도 저렴하고 추가적으로 또 날짜를 10일 정도 더 드리고 하니까 뭐 이럴 때 이벤트를 이용해 가지고요. 지금 종목 있죠. 이런 종목을 이제 담아야 될 때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지금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88TV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뭐더 자세한 내용이 좀 필요하다면 전화해 보세요. 전화하면은 직원들이 잘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쉴 만큼 쉬었어요. 뭐 한 달 쉬었으니까 이제 또 달려 나갈 만한데 시장은 그 기회를 이미 만들어내고 있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고 있다.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좀 움츠려 들었던 마음이 있다면은 좀 펴시고요. 다시 한번 시장이 주는 기회를 찾아서 나서신다면은 계속해서 수익 랠리를 이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해왔어요 올해는. 저기 조선주, 금융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이제 하이닉스 여기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번까지도 잘 해준다면 뭐 완벽하겠죠, 그죠? 근데 종목들이 이미 나오고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어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나요? 단순히 마음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분만 돌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찾아내고 여러분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또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